진로와 관련된 기초 조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과에 갈 건지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갖고자 하는지 부모님의 의견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들었는데 사실 아이들이 쓴 내용이 어떤 과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아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과를 어떤 진로를 설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막연한데 일단 뭐 선생님이 쓰라니까 경영이나 경제 쪽으로 썼다거나 아니면 수의학과 관심 좀 있으니까 이거 써볼까? 해가지고 쓴 내용을 가지고 뒤에 첨삭된 자료를 좀 보여주면서 학생 상담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원장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좀 진로와 관련돼서 되게 지금 막연한 상태에 있구나. 근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인식시켜줄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학생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부모님들 모아놓은 자리에서 좀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자꾸만 인식을 계속 시켜주고 탐색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자, 용어가 조금 생소하게 다르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부 내신 성적만을 주로 판단해서 보는 교과 전형이랑 비교과 영역이죠. 흔히 말해 입사관들이 얘가 스펙이 뭐 있나 관련된 활동을 뭘 많이 했나를 주로 보게 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희 지금 소부학번 아이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사실 극히 드물어요. 이 전형으로 가자면 내신이 사실 뭐 1.5등급 이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수능 최저를 맞추고 뭐 이렇게 돼야지만 갈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볼 수시의 전형을 논술 전형이랑 학생부 종합 전형 비교과를 활동을 보는 거 요걸로 두 가지로 조금 간추려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PPT의 주된 내용이 논술 전형에 대한 것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하지 하다가 1학년을 그냥 보내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저 강남 아이들이나 아니면 목동 아이들은 전략을 짠다는 거죠. 내가 준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초반에 이런 학사 일정들이 있으니까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런 정도는 내가 좀 비교과를 준비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랑 아닌 거랑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사실 1년을 흐지부지 보내고 1년이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학과에 관련된 생각조차 안 하고 2학년 들어서 상담을 해보니까 아직 못 정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나중에는 정말로 큰 차이가 발생해요. 아이들이 정시를 볼 거지만 어떻게든 점수 맞춰가지고 정시를 보는 것과 정시에서 받은 수능 점수보다 한 단계 높여서 학교를 갈 수 있음에도 준비가 안 된 채 좀 강남 아이들을 계속 서부학군 아이들이 깔아주는 역할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영어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타깝게 많이 봤고 되게 안타까운 나머지 영어를 가르치지만 나머지 과목에서 받쳐주지 않는다거나 비교과를 제대로 준비 안 해서 아이가 사실 기대보다는 못 미치는 학교에 갔거나 뭐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같이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고일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미리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뭐 일일이 과별로 모아가지고 첨삭을 하고 그 내용을 또 상담을 하고 부모님 모셔서 공유하고 이런 노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논술 전형을 되게 막연하게 지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처음에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 고등학교 적응을 하기도 그런데 논술은 무슨 논술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위에 자녀가 있으셔서 논술로 대학을 잘 갔거나 이런 사례들을 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논술이라는 건 어머니 논술을 잘 써서도 대학에 입학하지만 그것보다도 좀 중요한 게 최저 등급을 맞추는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논술 전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조금 경쟁률이 되게 높잖아요. 40대 1, 100대 1도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는 물론 허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좀 준비 안 한 채 수시 6회를 지원해야 되니까 쓴 아이들이 대부분 많고 그 중에서도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떨어지는 애들이 거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률이 높다고 우리 아이가 이걸 준비해서 될까? 글도 못 쓰는데 막 이런 고민을 조금 하신다면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고 좀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 것도 있긴 한데 어느 정도는 내신을 봐요. 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신을 3등급 정도는 평균적으로 좀 그려줘야 이게 당락에 좀 영향을 미치거든요. 3 이상이 된다고 해서 큰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3 정도 이하로 갔을 때는 당락에 좌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안을 해주죠. 그래서 한 내신을 4등급 정도를 그려줘야
그래도 논술 전형에서 이것 때문에 내신 때문에 떨어지진 않는다. 이런 좀 가정을 해보시고 그렇게 좀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시로 논술 전형을 준비할 건데 논술만 그러면 잘 준비시켜야지가 아니라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고 내신도 어느 정도 등급으로 끌어올려줘야지 이 전형을 잘 준비시킬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님들 마음 무겁게 하는 부분이 아마 학생부 종합 전형일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한테 너가 이제 논술을 안 하고 글쓰기 실력도 없으니까 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수시를 주로 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냥 맡겨놓기도 아이가 뭘 알아서 하겠어요. 지금도 중학생 같은 우리 아이들인데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할 만한 어떤 정보력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전형별로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 아이들이 학급 회장을 했거나 반장을 했거나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하는 전형 전형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성실성을 본다는 거는 아이들이 조금 내신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내신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성격이 다 좋고 선생님의 뭐 이런 코멘트 정도가 괜찮다. 이런 전형을 부각시켜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써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 올인해야지? 아니면 내가 논술에만 6회를 다 지원해야지? 이런 거는 어머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논술을 주로 했다. 그럼 논술 4회, 학생부 2회 이렇게 해서 6회를 좀 주로 지원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조금 대비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래서 저희가 주로 말씀드린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 준비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1년 동안 저희가 학사 일정 파악해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진로 과정을 조금 보시면 이게 3년간의 랩이라고 해도 사실 진짜 맞을 것 같아요. 자,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향 설정, 진로 설정 부분을 저희와 아이들과 어머님과 같이 고민하셔서 분명히 되게 초반에 이게 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방향 설정이 되지 않은 채 아무 책이나 무작위로 읽으면 나중에는 스토리를 엮어서 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 없이 관련되지도 않은 봉사활동을 막 해, 나중에. 그러다가 내가 나중에 가고 싶은 추리학과와 관련되지 않은 비교과 활동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는 조금 그거를 엮어 쓰게 되는 자소서를 제대로 쓴다던가 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조금 초반에, 도입 초반에 방향 설정을 좀 주로 하게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는 거. 저희도 자꾸만 진로와 관련된 첨삭된 내용이나 상담을 통해서 그 자극을 주는 거. 사실 수능 최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학생에게 논술을 막 권유하는 거 이런 것도 조금 어불성설이 있어요. 수능 최저도 지금 못 맞추는데 논술을 하라니 시간도 없는데 차라리 수능 최저 맞추는데 올인하고 나중에 되는 게 낫지. 사실 이런 고민들 아마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그랬고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신도 논술에서 들어가는데 당락을 정한다. 그 이상은 아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3등급 정도는 그려주고 자사고에서는 4등급 정도를 그려줘야 나중에 논술로 내신을 가지고도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지금 준비하게 되는 비교과 활동 부분인데 아이한테 주고 너네가 써와 관련된 자료를 다 원래는 제출해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쓰는 게 많은데 그렇게 많이 해요. 예일여고도 그렇고 동명여고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부분을 받아든단 말이에요. 한 10월 정도 되면은. 근데 굉장히 아이들이 지금 이게 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른 채 막 아무거나 모름 이렇게 써가지고 막 이렇게 내고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내가 이제 학생 종합전형을 안 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학생활기록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써요. 이렇게 쓴다니까. 그러고서는 학년이 지나면 그게 이제 수정이 불가하게 돼요. 수정이 불가하게 돼서 반드시 좀 어머님들이 챙기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챙기냐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나이스에 학부모 아이디를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중간중간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니까 한 10월이나 11월, 12월 이쯤에 한번 로그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활동을 한 거나 독서 기록이나 이런 게 제대로 입력이 됐나 아니면 어머님 아이디로는 선생님 종합 의견을 보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아이를 통해서 선생님께 그것 좀 띄워주세요. 엄마가 한번 확인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필을 자꾸만 하시라고 하는데 저희 밴드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고 어필을 하신다는 게 어머님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학교에 전화를 해서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시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저희 간담회 많이 해봤지만 예일여고 뭐 고3 선생님들이 많이 학부모님들이 오시거든요. 굉장히 싫어하시고 되게 조심스러워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학생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학생을 통해서 얘야 너가 활동했던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선생님에게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 아니면 막연히 아이들이 말로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떤 아이는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자기가 자소서를 3학년 때 쓸 자소서를 1학년 때 미리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일일이 다 채워요. 1년 동안 제가 했던 내용을. 선생님 제가 이거 1년 동안 했던 내용을 토대로 자소서 작성했는데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생기부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수정해주세요 라고 공손히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안 해주시는 분 없거든요. 근데 막 학부모님들이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이러면은 굉장히 조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러려면 이제 사전에 아이들과 선생님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게 잘 돈독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부분도 어머니께서 좀 강조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외고나 뭐 특목고를 지원해본 학생들은 이제 이거를 한번 해봤잖아요. 붙었던 틀렸던 떨어졌던 간에 자소서를 작성하고 자기 스펙을 정리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해봤던 학생들이 안 해봤던 학생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자소서 특강이나 이런 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얼마든지 참여해 볼 수 있는 부분이시니까 조금 이런 부분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가 자기 주도 학습을 가지고 이렇게 좀 공부를 해왔다는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이 플래너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아이한테 플래너 사가지고 던져주면서 해라 하기에는 사실 어머님들이 되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이런 부분을 한 번도 해봤던 적이 없고 아무도 어떤 단어 시험처럼 감시하지도 않고 이러니까는 어떻게 혼자 하겠어 하다가 흐지부지 쓰다 말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저희가 학원에서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반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단 이 부분은 학생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생님들이 반별로 좀 다르겠지만 분류를 하죠. 우리 학원에 플래너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 원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올 때마다 관리를 해줄 수 있어. 과정 중에 분명히 성실하게 끝까지 준비를 해오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챙겨주시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자소서. 자, 아이들이 처음에는 자소서를 어떻게 써? 되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3학년도 아니고 1학년인데 무슨 스펙이 있다고 자소서를 써? 자, 근데 저희 학원에 어머니 카페가 있어요. 카페.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이주학원을 치시면 고등부 카페가 나와요. 거기에 굉장히 잘 쓴 자소서 샘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샘플을 보시고 거기를 본따서 아니면 그 잘된 샘플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나랑 학과나 방향설정이 주로 맞으니까 이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대로. 아니면 요걸 토대로 해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던가 이런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서 기록 활동 같은 거를 하면서 관리한다던가 아니면 논술 기본 같은 강의를 방학 중에는 한 번씩 수강을 시켜주실 수도 있어요. 수시 논술 경쟁률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한 40대 1 정도 됩니다. 40대 1 정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자가 40대 1인 거고 이 중에는 허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허수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자 30대 1 정도의 학생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수능 6번은, 수시 6번은 지원을 해야겠는데, 나는 분명히 떨어질 걸 알아. 그렇지만 이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경쟁률은 계속 낮아지는 걸 어머니 보시게 될 텐데, 그 10명 중에 1명이 수능 최저를 맞춰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제대로 논술을 공부해봐서 기본적인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논술에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들과. 논술이 만약에 논술 60이에요. 학생부 40이에요. 그러면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논술에 배점되는 비중이 600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중에 500점은 기본 점수예요. 500점이 기본 점수고 나머지 100점 중에서 누가 점수를 얼마만큼 따느냐 이게 조금 관건이 되는 건데 여기까지 수능 최저를 마친 학생들 중에서 기본적인 부분만 좀 준비를 하면 논지의 이해력이나 아니면 글의 구성력 같은 거에서 기본 점수를 딸 수 있다는 거죠. 딸 수 있다. 근데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한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걸러지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결국에 가서는 대기번호가 또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 학교만 하나 지원한 게 아니라 여러 학교들을 지원했고 그럼 대기번호 제하고 나면 실질 경쟁률은 3대1, 2대1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입학 사정관들이 이 많은 내용, 방대한 내용을 다 보지 않아요. 자, 어떻게 보냐면 자소서 내용을 봐요. 마지막 장에 자소서 내용을 보고 얘가 이런 부분을 썼구나. 그러면 이거 뒤져보는 거죠. 자료 중에서 있네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체크만 해요. 입사관들이 마치 직장인처럼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냈던 어떤 스펙과 관련된 학생부에서 이 자료가 없다. 그럼 선생님한테 이제 전화를 해보는 거죠. 담임원들한테. 얘가 이런 활동을 몇 개를 했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하시는 담임들 많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자소서를 강조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들.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되지만 잘 준비한 내용을 스토리 잘 짜가지고 구성해서 자소서를 제대로 쓰는 게 상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데 중요하다.
생활기록별 로드맵을 만드셔야 돼요. 생활기록별 로드맵. 근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할 거예요. 어머님께 막연히 만들어주세요 하고 던지면 되게 막연하시고 지금 할 일도 많고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되게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1월 달에 하고 2월 달에 첨삭한 내용처럼 학과 진로 설정을 도와줄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걸 내라 한 달 동안 계속 걷고 이렇게 했는데도 못 낸 아이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생각을 못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내다 못 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어떻게든 모름이든 어떻게든 뭐 무슨 과를 지원해가지고 낸 학생은 첨삭된 내용을 봤잖아요? 그럼 첨삭된 내용을 이거 다른 아이 거야. 너는 못 냈지만 사실 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두루뭉술하게라도 학과를 설정해서 조금 이 첨삭을 한번 받은 아이들은 이런 자료를 받게 된다? 하는 걸 좀 보여주면 되게 욕심을 내요,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되게 고민하다가 수의학부 결정했는데 저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뒤늦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이렇게 돕지만 학부모님들과 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한 과를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얘를 3년 동안 이걸로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고 어찌됐건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부를 주고 아이들이 쓰게 하지만 마지막에 종합 담임 의견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필을 해서 선생님이 수정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잘 선생님이 써주게 하려면 어찌됐건 담임 선생님과 유대관계를 좀 아이가 좋게 유지해야 되는 거라 일선 선생님들한테 좀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해도 되는데 거의 없다는 거죠. 이 페이지 수로 따지면 한 장 반 정도가 되거든요. 한 장 반 정도? 이렇게 꼼꼼하게 좀 기재를 해주신 담임 선생님이 계신 반면에 일반계고 학생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1등급 학생들을 이렇게 기재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선임여고 학생들이에요. 등급이 조금 떨어진다고 이 학생 보고 저희가 정말 너무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학을 가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여성스러운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두 줄 써주셨어요. 여성스러운 면모로 어떤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 아이가 3등급인 아이가 이걸 가지고 생기부를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건데 이런 담임 의견이 있으면은 어느 입사관이라도 이거를 좋게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어머니께서 모르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주요 학교들은 이거 생활기록부 잘된 모범사례 샘플을 거기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예일여고랑 선일여고랑 이화여고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이외 학교는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재학생들에게 걷었어요. 생기부가 잘 된 아이들을 위주로 걷어서 이 부분을 여러 개를 이렇게 첨삭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 이 모범적인 생기부를 기재한 사례다 해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을 굉장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되면 사실 애들이 학급 인원 같은 걸 하지 않아도 선거 유세 같은 거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되게 노력이 많이 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도 자소서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리더십이나 책임감이나 성실성 같은 걸 어필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학급 임원을 했는데 10점이야. 근데 선거 유세를 도왔어요. 그러면 5점을 받는데 그 선거 유세 돕는 건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3월에 환경미화 이거 한번 참여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참여를 했어도 나중에 잊어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근데 나중에 안 하면 거짓말로 쓸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생기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교내 100일장이나 아니면 과학경시대, 수학경시대 아이들이 4월에 참여했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입상은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과학이나 수학에 관심도가 있었다 하는 거를 나중에 자소서에 표현할 수 있어요. 꼭 뭔가 반장이 되거나 아니면 경시대 입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참여를 하는 거예요. 1년 일정표에 관련된 대략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3월, 6월, 9월, 11월에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번, 4번 중에서 2번만 보면 된다고 이렇게 정해서 6월이랑 9월 모의고사는 꼭 봐요. 근데 3월 모의고사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고1들은 안 보는 학교가 대부분 많았는데 이거 다 줘야 돼요. 3월, 6월, 9월, 11월 모의고사를. 그러면 우리 학교는 이거 안 보면 어떡하냐? 영어 교과의 한정에서는 저희 학원에서 시험을 볼 거예요, 아이들. 그거와 관련된 저희 학원만의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성적표가 있어요. 성적표를 기재해서 어떤 문항을 틀렸고 몇 등급의 문제를 틀렸고 하는 기재사항이 나가는 성적표를 만들 거예요. 3월, 6월이 지나고 한 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자기 성적표를 딱 놓고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이번 유형의 문제를. 사실 어머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는 아이들, 이제 저희가 학부모님이랑 같이 불러가지고, 대입 컨설팅을 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엄마가 이제 관심을 이제 일하시느라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 아이의 성적을 처음 알았다고 아시는 분들이, 부모님들 굉장히 많아요. 아이가 잘했건 못했건 간에 점수를 까놓고
보셔야 돼요. 어머님께서 보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습 방향을 잠깐 잡아주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요하는 봉사활동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어떤 활동들로 몇 시간 받을 수 있는 걸 계속 챙겨야 돼요. 뭐 독보활동을 한다거나 2시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 챙기고 나서 토요일 오전 같은 때 1시간씩 하는 거죠. 평달에는. 그 다음에 방학 때는 저기 소방서 같은 데 가가지고 5시간 하면 한 7시간, 8시간 써주잖아요. 그런 부분에 방학마다 한 번씩 좀 챙기는 거, 이거 봉사활동 시간 채우는 거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수능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내신 기간이 되면 학교별로 이렇게 아이들을 쪼개죠. 예일여고 아이들을 묶어요. 서울여고 아이들 묶어서 이제 수업을 한 3, 4주 정도 내신 집중을 하는데, 저희 수업의 모든 커리큘럼이 어머니 수능에 맞춰져 있어요. 수능에. 근데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화를 간혹 받아서 너무 조금 헉할 때가 있어요. 6월 모의고사를 본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아이고사가 3월에 모의고사 안 보고 처음에 모의고사 보는데 바로 전날 전화를 해주셔서 마치 중간이나 기말고사처럼 왜 모의고사 대비를 안 해주시느냐 이렇게 전화하시는 학부모님들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의 연간 모든 일정이나 커리큘럼들이 다 수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내신 때는 학교별로 흩어져서 내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어머님들이 조금 챙기셔야 될 거는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자료 찾아보다 알았는데 1년에 내가 아이를 서포트 해야 되는 노력이 100이라면 첫 번째 시험에 80을 쓰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시험에. 첫 번째 시험에 80을 써서 첫 번째 중간고사를 아이가 잘 보면 그냥 손 대지 않고도 그냥 쭉 그렇게 1년을 가는 거예요. 아이들과 간담회를 하는 거 사실 굉장히 일정 조율이 필요해요. 어머님들 보시는 것도 선생님마다 계속 전화 드려야 되고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문자 드리고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학생하고 선생님과의 역할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공감대 형성됐을 때 그 다음에 목표의식이 아이가 생기고 그 목표의식을 가지고 아이가 이제 학습에 있어서도 동기부여를 받아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PPT 설명을 조금 마치겠고요.